안녕하십니까, 꿀입니다. 꿀이 오늘 아카데미 5강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법과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법 하면 좀 생소하고 좀 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지만 법은 사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죄는 형법에 정해진 것만 처벌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형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죄입니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세금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중과세니 어쩌니 그래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세금을 거둘 조죠.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는 세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가 막 국회 통과한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법 얘기를 하냐면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경제 제도에 있을 때 돈이라는 거를 무한히 찍어내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을 찍어낸다는 거는 어떤 이 조세법률주의나 어떤 법정주의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특히 달러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뭐 1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1달러의 만큼의 황금을 지불했죠. 그걸 이제 태환환권이라고 합니다. 태환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옛날에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 돈과 이 법률이라고 하는 이 상호관계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 자본주의가 단단하게 좀 유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부자 되는 게 어디 나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불안하죠. 어떤 뭔가가 하나가 깨진 겁니다. 즉 바로 재정법률주의가 있어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게 즉 발권이겠죠. 발권 법률주의라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돈을 어느 정도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 아까 같은 거 태안항권 같은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면 뭐 자본주의가 뭐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뭐 인플레니 뭐 이런 고민이 없이 정당한 뭐라 그럴까요? 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게임의 룰이 사실은 깨졌죠. 국가가 무한히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뉴딜 정책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돈을 무한히 찍어낸다.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공정한 사회는 아닙니다. 어떤 법률이 깨어지는 그런 사회 맞거든요. 즉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이 법적인 커다란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열심히만 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찍어낸다는 거는 내 돈을 보이지 않게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달쯤 되면은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이 좋아질 거라고 작년 뭐 우리 그 코로나 사태 터진 2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야 돈이 이제 막 그 찍어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집행된 12조 13조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줬지요. 국민에게. 근데 우리가 통화량이 M1이 있고 M2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M1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통화죠. 막 10조면 10조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통화량이 마법이 있습니다.
10조를 갖다 뿌렸는데 이 10조가 100조가 되죠. 예를 들면 지급준비일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돌리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보통 10배에서 20배까지 증폭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이 한 33조, 뭐 40조 얘기하는데 거기서 공 하나를 더 붙여서 400조 정도가 시중에 그 통화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면 됩니다. 아마 모든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자산 같은 가치가 좀 더 그 화폐보다 자산 가치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화폐 가치보다 자산 가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기업의 그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야지 좀 사실은 정상적인 그래프인데 지금 뭐 셧다운이 다 된 상태에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아마 2분기 때도 형편없을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실수요자들이 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어떤 정상적인 그래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다 돈으로만 다 움직여지게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대니까 지금 이제는 돈을 갖고 있는 것도 리스크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전에 드렸는데 주가 자체를 저는 2300포인트 정도까지 본다. 그리고 8월쯤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원했던 옛날에 그게 한 28,000포인트, 29,0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쟤는 한 그 정도 전고점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2300포인트 종합주가지수가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좀 많이 올랐죠. 1400포인트부터 올랐죠. 2300 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거보다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돈의 힘으로 확 올리는데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도 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300포인트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주식도 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돌아올 것 같은데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계층이 하층민이라고 하거나 서민들은 그렇게 큰 돈을 만지기가 어렵고 은행을 통해서 준다고 하는 거는 담보력이 있거나 신용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가능합니다. 신용력과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얘기면 양극화가 지금보다 아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물건을 좀 사셔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어떤 그 발권 그 법률주의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찍어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저항은 없더라고요. 뭐 조세 저항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돈 찍어내는 저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게임이 이제 끝났다고 좀 봐야 되는데 끝난 게임이 아니라 자꾸 싸우게 되고 내가 이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적인 원리가 이에 대한 어떤 법률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 집이 막 오르고 막 이럴까 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건 법률은 이런 거는 정해진 거는 어떤 그 성문법적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요. 어떤 법에 딱 정해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관습법적, 즉 모든 시민이 그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법이고 지켜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어떤 그 법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제는 만약에 우리도 그 사람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에 있어서 이제 옛날에는 뭐 다운 계약서 뭐 이런 거 보면 뭐 의뢰 뭐 다 다운을 쓰는 거니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 부동산을 가도 이제 다운 계약서 같은 걸 좀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는 분양권 시장이었다고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산에 이제 집들을 좀 하나씩 많이 좀 사놓으라 그랬고 저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특히 이제 분양권 시장이 막 좋았는데
그 좋다고 하는 게 이제 지나고 나죠.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좀 사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제 분양권에 또 이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올해는 좀 반대로 차라리 갭 투자가 좋다고 생각해서 갭 투자 쪽을 많이 권했고,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양권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 중점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계약을 하고 본업으로 돌아가라. 본업으로 돌아가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산 분들은 처음부터 이 부동산 시장을 본질적 가치나 어떤 좀 시간에 비례한 그 가치보다는 뭘 보고 했냐면 분양권 시장부터 배웠어요. 부산은 아주 강력한 분양권 시장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맛을 좀 들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겠죠.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자, 분양가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위에 사실은 중간업자들이 있죠. 이게 전에 보면 뭐 중간업자라고 하면은 부동산 소장을 좀 능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되게 좀 옛날에 부산에서 어떤 야장이라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많은 듣도 보도 못한 좀 약간 좀 힘도 세시고 좀 이제 말도 좀 거하게 하시고 좀 그러신 분들이 뭐 좀 자격증도 물론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통장 작업이라는 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딱지라고 그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왕창 사서 한 30% 이 정도를 막 장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 P라는 것이 붙는데, 이 중간업자들이 이 분양가 플러스 이 P를 갖다가 붙여서 파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팔지요. 근데 이 중간업자들은 이 부동산 값이 오르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거.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장돌배기 마냥 전국에 어디 다 돌아다녀서 뭐 부산도 뭐 이게 뭐 가치가 좋네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고 팔고 합니다. 뭐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돈이 막 오가고 뭐 계약서도 없고 그냥 그 나중에 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뭐 사고도 터지고 이렇게 좀 아수라장 같아요. 근데 이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순기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산이 어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밤에 막 이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일자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때 부산 시민들이 한 절반 정도가 막 이때 분양권 이게 돈이다 그래서 이게 다 움직였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아시잖아요. 가점 통장 같은 경우 막 얘네들이 뭐 장애인 특공, 뭐 신혼 특공 막 그 걷어 가지고 이걸 다 사고 가격을 또 조정을 합니다. 야 우리 또 단합도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불공정 거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다고 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지 않은 곳이어도 이 사람들이 다 계약해서 가져가고 막 하면 건설사 좋잖아요. 뭐 국가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미분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윤을 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딱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여기 대연 SK 같은 경우가 제일 이 중간업자들이 만약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피해를 형성을 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요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 아파트 가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 그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업자들한테 주는 만큼의 돈을 갖다가 더 주고 리스크를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는 게 낫죠. 근데 이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는 이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그런 거 없이 자기 실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칼을 빼돌렸죠. 이제는 뭐 그 주택거래 그 위반을 해서 제일 일반적인 게 사법경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법경찰 제도는 이제 조사와 수사에 대한 차이인데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무조사 그러면 조사와 수사가 차이가 뭐냐면 조사는 물어봅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샀니? 소명해라. 그리고 만약에 아이고 막
안 하면 많은 겁니다. 안 주면은 많은 거예요. 아, 나 모르겠습니다. 말아요.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통장도 모두 다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좀 찾아내는 거죠. 수사와 조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법경찰제도가 만들고, 두 번째가 이제는 그 법적 확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것이 없냐면 다운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도 이런 걸 막 2천만 원 정도 막 주고 삽니다. 통장 같은 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돈 세금 안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다운 계약이 없다면 이 거래 자체가 분양권 이런 통장 거래나 이런 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하게 이런 분양권을 단속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예, 최고의 상책은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뭐 청주, 전주, 뭐 인천 막 돌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진화입니다. 진화. 분양권 시장을 막아버리고 다운 계약서나 이런 걸 막으니까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뭐라 그럴까요?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세금을 줄이고 그나마 갭 투자나 이런 분양권 시장을 먼저 선진입을 왕창 하죠. 똑같은 구조거든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거제도 같은 경우 왕창 들어가는데 저기 뭐 그 51조 수조 받았다 그래갖고 막 거제도가 왕 좋아진다.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 호재성 뉴스를 가지고 이미 사놨는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불공정 거래가 좀 많죠. 많은 조직들이 우르르 들어가거든요. 아마 옛날에 분양권 하다 보면 알 겁니다만 어디서 완전 서울, 경기, 인천 뭐 모든 사람이 부산 다 내려오고 부산 사람들은 대구, 포항, 경주 막 가거든요. 예. 이게 재밌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돈 되거든요. 이 분양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큰 돈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잃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빠진, 나는 부자가 다 같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불법과 이 불공정을 빼놓고 오로지 실력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실력으로. 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런 거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거제 레미안 계속 얘기하죠. 그게 트리거가 될 거다, 부산에. 그게 될 거다. 부산 진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라.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작년에 관심을 가져라고 그랬는데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올 1월 달에만 관심을 가져도 상관없죠. 거제도 그쪽 뭐 법원이 있고 뭐 거기도 괜찮고 좀 진구 쪽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진구가 오르는데 함영동이 지금 막 오르는데 왜 함영동이 오르는데 해운대가 나중에는 오를까요? 나는 관심을 거기다 둔단 말입니다. 진구가 이미 관심이 없을 때 뒀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함영동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나 진구의 사람들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동네 이제 집값이 사람들이 모여들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좋은 동네로 온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남을 누리고 있지만 부산에 뭐 광주에 대구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어디가 오른다? 전국에 강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지방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서울이 지금 집값이 좀 눌러질 거예요. 이렇게 눌러질 거예요. 고맙죠. 이거 눌러줘야죠. 그런데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면 반드시 서울 쪽으로 또 자금이 올라가고 관심이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샤넬백은 안 사는데 돈 있으면 어떻다? 이거 기왕 뭐 한번 사더라 이거죠. 이 작은 것 같은 어떤 사람 심리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전국적으로 막 뜨겁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분양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뭐 청주, 전주 막 이런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대전도 그랬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고 돈 벌었는데 그거 뭐랍니까? 분양권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야장에 막 이때 막 하룻밤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돈 오르고 막 현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고 못해요. 그거는 좀 그 실력이라 그러나 그 초단기 실력. 근데 그거는
부동산 실력은 아니고요. 분위기를 잠깐 볼 수 있는 어떤 실력, 또 다른 실력이지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 초단기 매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단타 매매 들어가는데, 근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를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 단기 매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 실적 보고 어떤 세계 정세, 경기 막 이런 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아마 그 자꾸 얘기하는 건 그런 쪽으로 습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취하거든요. 근데 취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술엔 취하되, 술에 취하되, 뭐에 하면 되지 않으면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사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에도 취합니다. 우리가 뉴스 잘 안 봅니다. 사람 잘 안 만납니다. 왜냐면 나도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아요. 어디서 때문에 귀가 막 이만 당나귀가 돼갖고 나도 이거 살까 막 이런 식으로 돼서 나의 어떤 투자 원칙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또 그럴 나이도 아니고 자산도 지켜야 되고, 저는 그래서 많이 막 시끄러운 데 보면은 아이고 막 저는 일단은 사람이 뭐 부산 집값이 올라가면 화명동 집값 올라가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해운대 가 있어야겠다. 여기 좀 찾아봐야겠다. 부산이 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데 서울 한번 가봐야겠다. 뭐 요렇게 저는 항상 좀 움직이지요. 뭐 이게 시끄럽고 그런 데는 진작에 좀 없을 때, 작년에 제가 좀 투자했을 때는 진구 쪽도 그러고 좀 조용했어요. 뭐 사람도 없고 내 거 충분히 이제 살 수 있었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8월쯤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집값이 좀 사람들이 오면 막 뜨거워지고 그럴 텐데 저는 매수를 중단합니다. 8월쯤 되면 저는 매수를 중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좀 많이 그렇다고 뭐 당장 파는 건 아닙니다. 한 1년, 2년 있다가 팔 건데, 뭐 올라가다가 좀 즐기다가 이제 매수는 안 합니다. 이제 팔죠. 부산에서는 팔아야겠죠. 부산은 그래도 부산 경남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잘 해보십시오. 좋은 지역 잘 선점하시면 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이 갈 데가 없고 돈이 많이 풀린다는 데 있어요. 난 그런 거 좀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하죠. 법정 스님이 대표적인 이제 무소유다 얘기하는데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재산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젊음 그거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젊음도 흘러가는 거고요. 권력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이죠. 10년은 못 간다. 그런 어떤 성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권력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문학 얘기하면서 그랬죠. 문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향기를 느끼는 거다 얘기한 것처럼 권력 좋습니다. 젊음 좋습니다. 건강 좋습니다. 재산 좋은 겁니다. 그런 향기,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한다. 권력을 소유하려다가 우리 골로 가는 사람 많이 봤고요. 그 미모를 막 소유하려다가 우리 백설공주에서 그 여왕 있잖아요. 막 이뻐지려고 막 미치고 안 이쁩니다. 돈도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잠깐 그 에너지를 느끼고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 돈 못 가져가던 거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죠. 취해서 그럽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다 취합니다. 나중엔 취하다 보니까 추해집니다. 추해지지 맙시다. 자꾸 이런데 업을 들이지 마세요. 자꾸 꾸리가 얘기하는데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줄게요.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본업에. 자기 본업이 있고 이거는 부업입니다. 도장을 찍었으면 본업으로 가세요. 이 계약하는데 일주일 안 걸려요. 그럼 관심을 여기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뜰러보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중간업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꿀똥 사람들도요. 이 중간업자들이 너무 많이 됐어요. 나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자꾸 중간업자가 돼요. 그냥 사놓은 거 때가 되면은 갖고 있다 파십시오. 샀다 팔았다 하는데 나중에 법인 세무조사 맞고요. 세무조사가 아니라 수사권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투자는요 모든 거를 다 하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남는 게 내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도요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왜 돈에 자꾸 빠집니까? 돈은 그 자체 감정도 없고 좋은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의 향기, 생의 방향 이런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뭐 문구 이런 거 보면은 좀 되게 좀 좋은 문구가 있어요. 굳이 불교가 아니라 요즘에는 어저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솔로몬 왕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있지 않는 거예요. 고통도 에너지잖아요. 가난도 에너지거든요. 그거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대왕이 이런 말 했었죠.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게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것이